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최근에 외모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간만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댓글 반응이 조금 뜨겁더라고요. 특히 그중에 맞아요. 꾸미는 게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나를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니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반면에 이미 과한 꾸밈이라든가 꾸밈 노동이 심화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저는 두 입장 다 너무 공감이 돼서 나 자신을 제대로 꾸민다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전에 저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 20대 초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으니까 미대에 입학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진짜 예쁜 애들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잘 꾸민 애들도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학창 시절에는 꾸밈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10대 때는 안 꾸며도 예뻐. 너네는 그냥 그대로가 가장 예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제가 진짜 교복 줄이는 것도 안 하고 뭐 흔한 비비크림도 안 바르고 그렇게 하다가 대학에 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잘 꾸며야겠다라는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안 해봤으니까 특히 10대 때 그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좀 미숙했어요. 일단은 인터넷에 올라온 대로 해봤거든요. 제가 원래 치마를 안 좋아하는데 나름대로 신경 써서 치마도 입었고요. 그리고 높은 굽에 구두도 신었습니다. 또 진하게 화장도 해보고 렌즈도 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했는데 좀 웃긴 거예요. 그리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가끔씩은 이거는 예쁘다 하는데 어떤 때는 너 왜 이런 거 했어 하면서 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열심히는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이 온몸이 다 쑤셔서 너무 기진맥진하더라고요. 일단은 예쁘게 입으려다 보니까 추웠고요. 그리고 구두를 신다 보니까 다리가 아팠고 화장을 덕지덕지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답답했고 무엇보다 렌즈를 끼니까 눈이 너무 건조하고 아팠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꾸미는 것만 압박을 받은 게 아니라 학점을 받는 것에도 굉장히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게 저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로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거기선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미대에서는 오로지 실기만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내 주 무대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교수님 취향을 맞추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학점도 되게 잘 받기도 했지만 그 교수님들의 취향을 다 따라서 하다 보니까 4학년쯤 됐을 때 졸전을 해야 되는데 제 스타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게 저는 교수님들이 하라고 하는 걸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교수님이 이현수 학생은 아무래도 자기 스타일이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언가를 열심히 애쓰고는 있었어요. 저 자신을 꾸미고도 있었고 그리고 어른에게 사랑받으려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를 했죠. 근데 제가 그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 동안 제가 너무 너덜너덜해지고 나다움을 잃는 거예요.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 꾸밈 노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30대가 된 지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딱 31살이고요. 그로부터 한 10년에서 12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어떤 불편함 없이 스스로를 꾸미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더 이상 렌즈를 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녹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라식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안경을 써야 되는 운명이네. 그렇다면은 좀 멋진 거 쓰자 하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안경을 골라서 그런 제품들을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마는 제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참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중여고로 나왔는데 저만 막 바지 교복 입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치마가 미국 여행을 할 때 아울렛에서 산 랄프 로렌 원피스 그게 한 벌이 전부예요. 그래서 제 옷장에는 여전히 바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잘 보이고 싶다, 예쁘게 입고 싶다 할 때 저는 슬랙스를 입고요. 화장은 이전처럼 답답하게 하지 않습니다. 딱 저를 단정하게 하는 정도로 하거든요. 마침 제가 안경을 쓰기도 했고
저의 얼굴 타입 자체가 눈화장보다는 입술 화장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면 더 어울리는 룩이라서 피부 표현을 그냥 좀 깨끗하게 하는 정도? 그렇게 가볍게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집에 안 나가는 날이 많거든요.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집에 있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꾸밈을 매일 하지도 않고요. 또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를 읽어보니까요. 사실 인간이 너무 자주 씻을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먼지를 털어내려고 화학 제품을 활용해서 먼지를 다른 곳, 즉 환경에 전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겨울에는 머리가 많이 기름지지 않기도 해서 차라리 브러쉬를 더 많이 하는 편이고 쉬는 날에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 자신을 알고요. 그리고 저에게 맞는 정도를 찾고 그 기준을 저에 두니까요. 이제는 가꾸고 아끼는 과정이 전혀 노동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습을 20대의 나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 다 똑같이 꾸몄는데 왜 하나는 노동처럼 느껴지고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과정처럼 느껴질까?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꾸밈과 노력의 기준을 타인에 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에게 어울린 스타일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에 저를 맞췄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시키는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거기서는 저의 편안함이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컷 해보고 불편을 겪으니까 지금처럼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네이버에 유명인 쓰고 그 사람 명언 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코코 샤넬 명언 이렇게 검색했는데 진짜 너무 멋지고 제 마음을 돌리는 문장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말이었어요. 럭셔리는 편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럭셔리가 아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쁘지도 편하지도 않은 것들로 나를 감싸며 살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확실히 럭셔리랑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답지 않은 것들을 나다운 것들로 나에게 편안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건데요. 치마는 전부 다 버렸습니다. 제가 치마 입는 게 너무 어색하고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마음에 들고 잘 어울리는 핏의 바지를 골랐고요. 그리고 불편한 렌즈 대신 저를 위한 안경을 맞췄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졸업했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남 신경 안 쓰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거든요. 이 깨달음을 얻은 게 20대 중반부터였으니까요. 거진 한 5년에서 한 7년? 되게 좀 오래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완성은 아니거든요. 제 취향이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나를 꾸미고 있는 게 노동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딘가의 틀에 나를 맞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틀에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면은 그 기준을 서서히 나로부터 갖고 오는데 그게 조금 어색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조금 천천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옷도 화장도 내가 그리는 그림도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피로감이 줄고요. 그게 노동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한, 나다움을 위한, 나를 사랑하는 과정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꾸며라 라는 말도 1차원적으로 뭐 굽 높은 신발을 신어라, 화장을 뭐 해라, 성형을 해라, 추울 때 스타킹을 신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워도 스타킹 신고 싶다 이러면 신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내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이지 않을까?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면서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 내가 힘들어지는 선택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길에 다니는 스타킹을 볼 때마다 그게 엄청 예쁜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다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기모 스타킹 살색 비치는 모양으로 나오는 것도 많고 대안도 되게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따뜻한 걸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맨다리를 많이 봐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특히나 여성은 하체가 따뜻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저는 여성분들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해야 진짜로 럭셔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꾸민 사람만을 좋게 취급하는 그런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글들도 있었는데요. 저는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어느 정도는 꾸미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는 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항상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자르고 싶다라고 다짐한 그 충동적인 순간에 가기 때문에 쌩얼이거나 옷을 대충 입은 상태에서 미용실을 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꾸미고 다닐 때 그리고 내가 평소에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갈 때마다 원래 뭐 하는 분이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프로페셔널함이라든가 그런 거는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특히나 제가 평일에 가고 이러니까 직장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얘 진짜 뭐 하는 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좀 대충 하고 가다 보니까 머리도 저의 꾸민 상태 그리고 이게 잘 됐을 때 상태 이런 거에 맞춰지지 않고 그냥 나의 대충한 상태에서 그나마 깔끔해 보이는 정도 이 정도로 머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미용실 경험이 이렇다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미용실을 가는데요. 엄청 꾸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용실 가는데 꾸며? 하니까 미용실 갈 때 이렇게 나 신경 쓰고 옷 잘 입고 가고 단정하게 하고 가면 거기에 맞춰서 엄청 스타일리시하게 머리 맞춰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거를 31가 되어서야 그 친구 하는 걸 보고 깨달았거든요. 확실히 그 친구 미용실 가서 머리 하는 거 보니까 훨씬 대우해주고 마지막에 나왔을 때도 약간 안 맞았던 그 퍼즐이 머리 하나로 완성되는 느낌? 그래서 딱 뭔가 완성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바꿔야 되는 거는 꾸밈은 나쁜 것이다라는 그 편견인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 꾸미는 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미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뭐 그게 소개팅일 수도 있고 거래처 미팅일 수도 있는데 추리닝을 입고 온 사람이랑 단정하게 입고 온 사람. 근데 어쩔 수 없이 후자에 호감이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이 자리를 중요시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무언가를 해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겠다. 그게 그 사람의 행색에서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모두가 획일화된 미를 추구할 게 아니라 디자인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차림새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즈니스 캐주얼, 사무직에 어울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호텔이라든가 파티에 어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캉스 장소에서 어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잘 맞춰서 내게 잘 어울리는 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걸 잘 맞추는 거지. 그거를 전부 다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편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꾸미는 건 말이죠.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장치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저 노동의 과정으로 치부하고 떨쳐내기만 하면요. 진짜 너무나 많은 거를 놓치게 돼요. 제가 그거를 놓쳐봐서, 제가 그걸 안 챙겨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한 게 나다운 거야 하면서 무작정 편하게만 다닌 기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저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특히 회사 다닐 때, 미팅할 때 너무 대충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연이 되고, 이연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담당자들, 그리고 거래처를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은 거 볼 때마다 나는 이 기본기를 그때 왜 몰랐을까 하면서 엄청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뢰를 얻는 것 또한 나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내가 최대한 잘 해내야 다음 기회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꼭 어떤 스타일, 어떤 뭐 정장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사임당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재용이 막 후드티 입고 이렇게 하면은 삼성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마크 주커버그는 후드티를 입거나 했을 때 오히려 그 참신함과 그 기업가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맞는 상황에 좋은 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그리고 나의 일에 어울리게 맞게 꾸미는 거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아는 거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저에게 이거를 알려준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과거에 저처럼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 번 더 만들게 됐고요. 다들 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진정한 럭셔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